평점이 그냥 그래서 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최동훈 감독의 작품이죠. 이번에도 톱스타들이 총출동했다고 하니 한번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은 볼만한데 VOD 서비스로 추천드릴게요. 사람이 인간이 아닌 미지의 존재에게 강탈당한다는 설정은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요. 기생수나 이누야샤 같은 만화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전설이나 만화적 상상력이 많이 쓰인 소재일수록 발상을 비틀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최동훈 감독은 해냈습니다. 사실 외계인이라는 발상보다는 그들이 죄수들을 인간에게 가두고 또 그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게 참 신선하고 보고 싶은 지점이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계인도 나오고 도사도 나오고 타임머신까지 탄다고 하니 좀 난잡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거나 호기심이 흥미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조금 더 컸어요. 이 호불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영화의 장르적인 특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또 재미와 완성도 사이에서 양날의 검이 되는 묘한 소재도 있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신 분들은 아쉬웠던 부분과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아요. 객관적인 척 주관적인 듯 객관적이지 않은 고급 리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두어 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최동훈 감독의 신작 영화를 보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은 이번 영화는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르의 특성상 서사 중심의 영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동훈 감독은 한국형 케이퍼 무비의 역사를 쓴 장본인으로 여기서 케이퍼 무비란 범죄 영화의 한 장르로서 돈이나 보석을 훔치는 걸 재미있게 보여주는 영화를 말하는데요. 자, 모두 명심하세요. 주어진 시간은 10분. 케이퍼 무비의 세계에서 범죄는 선악을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주인공들은 사기꾼이나 도둑으로 나오는데 화끈한 일탈이 가능한 재치 있는 사람들로 나오죠. 근데 별명이 펩시세요? 턱 쏘는 게 성격이 족 같은가 보지. 그동안 얼마나 훔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톡 쏘는 대사들을 기대했는데 씹덩껌 같은 별명조차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외계인은 SF 영화인데요. SF는 우리말로 공상과학이라 불리는 장르로 이 장르의 전제는 세계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인데요. 케이퍼 무비는 절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캐릭터가 세계관을 압도하는 걸 보여주는데 SF 영화는 과학적 배경이 엄청나게 거대해서 세계관이 캐릭터를 압도합니다. 즉 케이퍼 무비는 범죄를 설계하는 도둑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지만 SF 영화는 주인공이 파헤칠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거대하고 미스터리한 세계관이 더 중요하죠. SF의 주인공들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세계관에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행동 범위에 제약이 많아서 톡 쏘는 대사를 내뱉기가 어렵죠. 외계인의 큰 줄기는 과학이 발달한 외계 문명의 비밀스러운 침공을 다루고 있고 SF 장르를 틉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로 넘어간 이야기는 귀한 보물, 신검을 두고 벌이는 쟁탈전으로 약간 케이퍼 무비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장르적 복합성이 호불호를 가르는데 일단 산만한 건 기정사실이고 소재와 스토리의 참신성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동훈 감독만의 살아있는 말맛, 이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외계인의 큰 줄기는 SF 장르로 구성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실 때는 캐릭터보다는 세계관에 기반한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약 같은 대사가 없더라도 스토리가 마음에 든다면 호, 아니라면 불호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호불호를 가르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여행이죠. 일부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저 멀리 외계인들은 자기네 별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그 죄수들을 지구로 추방했는데 인간의 작고 안전한 뇌에 죄수들을 가두고 관리했지만 반동 세력이 그들의 리더인 설계자의 탈옥을 도모하면서 지구달력 2022년 큰 위기가 도래한 것이죠. 이어질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간들이 외계인과 싸우며 문제를 해결할 텐데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메인 스토리에 시간여행이라는 소재가 왜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죠.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언제부턴가
왜 고려로 가야 하는지 자꾸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개 시간여행을 소재로 삼는 작품들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마블과 인터스텔라는 지구를 위기에서 구해야 했고 어바웃 타임은 인생의 반쪽을 잡아야 했으며 또 드라마지만 시그널은 그렇게라도 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 작품들은 모두 목표가 뚜렷했고 시간을 넘어서라도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절실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외계인은 굳이 죄수들을 다른 시간대에 수감시키는 이유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시간여행의 당위성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이 플롯이 저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이 시간여행은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는 장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현대의 가드 앤 썬더 이야기만 다뤘다면 사실 발상은 참신하지만 딱 거기까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SF 영화에 대한 제작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뻔한 이미지만 보여주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고려 시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도사들이 등장하면서 예측 불가 한국형 SF라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류준열 배우가 연기하는 이 도사 무륵은 전우치가 연상돼서 이질적이지만 좀 반갑고요. 또 조우진 배우와 염정아 배우가 삼각산의 도사 듀오로 합을 맞추는데 이분들의 티키타카가 소소하게 재밌더라고요. 결국 시간여행은 영화를 복잡하게 만들어 피로감을 높이면서도 얼치기 도사라는 다양한 변수들을 가능하게 해서 소소한 재미를 주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 되는데요. 시간여행의 당위성이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플롯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재미가 약간 반감됩니다. 자, 그래서 뭐랄까 최동원 감독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총 집합시켰다는 이 영화는 이 중에 네가 좋아하는 것 하나쯤은 있겠지, 뭐 이런 느낌 속에서 실제로 하나쯤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1부는 배경 설명에 그치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또 본격적인 스토리는 2부에서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몇몇 부분은 건너뛰고 싶기도 하죠. 땡기지만 안 땡기는 혼종 외계인, 흥미로운 부분과 지루한 부분이 교차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였어요. 자고 싶기도 하고 깨고 싶기도 한 조조 영화나 새벽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끝!